지난 시간까지 지난 학기에 배웠던 1장부터 7장의 내용에 대한 복습을 마쳤고,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8장 내용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의 제목은 여기 보는 것처럼 정연파 전원과 페이저와 관련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회로는 직류 전원에 대한 것을 다루었던 회로였습니다. 자, 근데 2학기 때 우리가 다룰 회로는 조금 더 일반화된 회로를 다루기 위해서 교류 전원이 인가되어 있는 회로를 다룹니다. 자, 그리고 그 교류 전원을 우리가 수학적인 기호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하는 의미로서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정연파라는 것을 이제 도입합니다. 자, 정연파라는 것은 자, 뭐 영어로 써 있는 걸 보시면 아시듯이 사인 함수와 이제 코사인 함수의 형태로 표현된 어떤 이제 수학적인 함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제 8장의 내용을 이제 제목을 통해서 이제 간략하게 보시면, 자, 1장에서는 이제 과연 우리가 뭐 배우게 될 정연파 혹은 이제 사이누소이달 소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8.2절에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정연파 전원이 포함된 RLC 회로를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 컴플렉스 소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학기까지는 이제 그 실수 전원만 다루었었는데요. 이제 전원 자체가 이제 복소수 형태로 표현된 전원을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사이누소이달 형태일 경우에 이제 뭐 사인 혹은 이제 코사인 형태의 전원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컴플렉스 소스 같은 경우에는 사인, 코사인 형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뭐 익스포넨셜의 뭐 xt와 같은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이러한 이제 복소 전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다 쉽게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페이저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페이저라는 이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고 난 후에 그 페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회로 해석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뭐 배웠었던 뭐 키르호프 법칙, 그리고 뭐 등가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이 뭐 뒤에서 차차 배우겠지만, 우리가 1학기 때 이제 배웠던 저항의 저항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개념인데 이제 복소 평면 혹은 이제 복소 도메인에서의 저항의 개념을 우리가 임피던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임피던스 그리고 이제 어드미턴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전류 전압 법칙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페이저 회로에 대한 것을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8.1절에 나오는 정연파의 성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언급했던 것처럼 2학기 때 다룰 회로의 궁극적인 형태는 이제 복소수 형태의 전원을 포함한 복소 전원 회로를 이제 다룰 것입니다. 자, 우리가 1학기 때 다뤘던 내용들이 이제 실수 전원을 포함한 회로이고, 자, 조금 더 일반화된 회로가 이제 복소 전원을 포함한 회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회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회로를 함수식을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 자, 입출력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회로 해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소 전원 자체도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이 가능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복소수에 대한 이제 수학적인 표현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수는 우리가 직교 좌표 형태 혹은 이제 지수 형식이나 극 형식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직교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소 신호의 합이나 차의 계산에 이제 유리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나 극 형식 같은 경우에는 복소 신호의 곱셈이나 나눗셈 계산에 좀 더 쉽게 이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가 쓰임이 다른 건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다루고 다시 교재 내용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자, 실수와 허수의 합으로서 이제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금 2 더하기 뭐 3i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복소수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복소수라고 하는 것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자, 두 개의 서로 다른 수체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2차원 평면인 복소평면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자,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 x축에 대응되는 자, 축을 실수축, 그리고 y축에 대응되는 축을 자, 허수축으로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이제 다루었듯이 복소평면 자체가 혹은 복소수 자체를 우리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 직교 좌표계 형식 혹은 뭐 극좌표 형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직교 좌표계 형식과 이제 극좌표 형식이 어차피 이 표현만 다르지 같은 것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A 더하기 BI라고 하는 뭐 Y equal A 더하기 BI라고 하는 어떤 복소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기 주어진 복소 평면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 직교좌표계 형식으로 표시하게 되면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A가 2고요. 뭐 B가 3인 뭐 이런 복소수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실수축상에서 자, 2의 값에 대응되는 점 그리고 허수축상에서 3의 값에 대응되는 점을 찾아서 자, 이 점을 찍게 되면 자, 실수 2, 그 다음에 허수 3에 대응되는 값이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표시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이제 직교 좌표계 형식인 거고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이 2,3이라고 하는 이 점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자, 실수축상에서 뭐 두 칸만큼 가고 허수축상에서 세 칸만큼 가라 라고 하는 것 외에 한 가지 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지금 이 원점으로부터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이 점까지의 떨어진 거리 그리고 자, 이 사이에 끼인 각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복소 평면이 있고 그 평면상에 A, B라고 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A, B라고 하는 점이 뜻하는 것은 자, X축상에서 A, 그 다음에 Y축상에서 B에 해당되는 그런 값을 갖는 지금 평면상의 위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위치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자, 지금 여기 있는 원점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 그리고 자, 그 사이에 끼인 각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지금 여기 있는 극좌표 형식인 거고요. 자, A, B의 형태로 표현한 것을 지금 우리가 직교 좌표계 형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가 이제 직교 좌표계 형식. 자, 결국은 이제 표현되는 형식이 자, 실수와 자, 허수축상에서의 그 각각에 대응되는 값, 그 값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 직교 좌표계 형식.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자, 지수나 이제 극좌표 형식인데요. 자, 극좌표 형식이나 지수좌표계 형식이나 어차피 같은 내용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자, 원점으로부터 그 복소수의 점까지의 거리를 d라고 하게 되면 자, 그 거리와 각도, 세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자, 지수좌표계 형식 혹은 이제 극좌표 형식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직교 형식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와 같은 특징이 있는데요. 자, x와 지금 x의 아스테릭스라고 하는 것은 자, 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소수라고 얘기했을 때 x의 아스테릭스는 자, 켤레 복소수 혹은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라고 하는 것은 자, a 플러스 bi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x라고 정의했을 때 자,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허수부의 부호가 달라진 그런 켤레 복소수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두 x와 지금 x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더하게 되면 지금 a 더하기 bi 그 다음에 a-bi의 형태가 되게 되죠. 그리고 이게 이 a의 값을 갖게 되니까요. 그것을 2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 값이 a가 되게 됩니다. 즉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 지금 이제 이것을 빼게 되면 자, 뒤에 있는 이제 허수부만 남게 되죠. 그래서 2bi가 되는데 그것을 2i로 나누어 주게 되면 이게 자,
b에 해당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자,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 다시 얘기하면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이와 같은 점이 있을 때 그것의 x축상에서의 정사형, 자, 프로젝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정사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자, 이 점을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 대응되는 값. 자, 우리가 지금 a라고 표현하는 값이고요. 자, y축상에서의 정사형. 마찬가지로 y축상에서의 이제 프로젝션 값인데, y축으로 수직하게 내렸을 때 대응되는 값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 값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직교 좌표계 형식입니다. 자, 그럼 지수 형식은 지금 이 거리와 각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점 자체를 xt라고 하는 함수로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xt의 절대값을 자, 이와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a, b라는 어떤 이제 2차원 평면상에서 점으로 얘기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원점으로부터 특정한 점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하는 값의 루트를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결국은 지금 보시면 지수 형식이나 극 형식이나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죠. 자, 거리, 원점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 자, 여기도 원점으로부터 그 점까지의 거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형식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지수,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함수의 형태가 나오고요. 자, 극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이 빠져 있는 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자, 각도를 표시해야 된다 그랬죠. 우리가 지금 각도를 뭐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 괄호가 하나 빠져 있네요. 자,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데, 자, 이 각도를 우리가 정의할 때,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삼각함수를 배웠을 거고요. 그 삼각함수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자, 이와 같은 사이에 끼인 각이 있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좌표가 a, b이기 때문에, 자,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a, 그리고 이 높이가 b에 해당되는 결국은 직각인 삼각형. 자, 밑변과 높이가 a와 b이고, 자, 이 각이 직각, 그리고 여기가 끼인 각이 세타인 그런 삼각형을 우리가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탄젠트 세타에 해당되는 것이 자, 탄젠트 세타에 해당되는 것이 a분의 b의 값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탄젠트 역함수를 자, 아크 탄젠트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세타 값을 정의할 수 있죠. 자, a와 b 값은 아는 거고 세타 값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는 값을 이용해서 이제 세타 값을 알고 있는 a와 b 값을 이용해서 세타 값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아크탄젠트 혹은 탄젠트 역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우리가 여기 사이에 끼인 각 세타에 해당되는 값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거리의 익스포넨셜 함수의 j 그리고 각도를 써준 것, j와 각도를 곱한 것을 이제 표시한 것. 자, 그리고 앵귤러라는 이제 각도를 표시한 것에 뭐 xt라고 하는데 이것을 뭐 xt의 거리 그다음에 자, 이와 같이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시 또 다룰 거고요. 결국 직교 좌표계 형식이나 지수나 혹은 득좌표 형식이나 같은 복소수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표현 방법만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지금 우리가 8.1절의 제목이 이제 정연파 혹은 이제 사이누소이드 함수인데 결국은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가 과연 복소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와 같은 복소 평면이 있을 때 지금 a, b라고 하는 복소 평면상의 한 점이 있고 이것을 뭐 xt라고 하는 뭐 그런 함수로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점의 x축상에서의 정사형 자, a라고 하는 값이 있고 y축상에서의 정사형 b라고 하는 값이 있고요. 자, 지금 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앞에서 봤듯이 원점으로부터 a, b까지의 점까지의 거리를 자,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고요. 자, 여기 사이에 끼인 각을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축상에서의 정사형 그리고 y축상에서의 정사형을 a, b가 아니라 xt를 이용해서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건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직각삼각형이라는 것의 힌트를 얻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얘기하게 되면, 자,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자, 각도가 xt를 표시하게 되면, 자, xt의 절대값 분의 a, 그리고, 자, 사인 xt 같은 경우는 b로 표현하게 되죠. 자, 그럼 우리가 a와 b 대신에 코사인과 지금 사인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것, 즉 xt라고 하는 그런 복소수의 실수부에 해당되는 값은 결국 자 xt의 코사인 값이 되고, 자 b라고 하는 값, 즉 허수부에 해당되는 값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우리가 자 복소 평면을 코사인과 사인 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사인 그리고 코사인 함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고요. 자, 복소수를 또 이제 삼각함수와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오일러 공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8.1절의 정연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다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누소이드, 즉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 이와 같은 이제 사인이나 코사인 형태의 웨이브폼을 가지는 그런 신호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vt는 자, vm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정연파의 표현 방법이고요. 자, 이 앞에 붙어 있는 vm이라고 하는 것이 자, 지금 여기 앞에 밑에 써 있는 것과 같이 진폭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자, 이와 같은 사인 웨이브폼 혹은 코사인 웨이브폼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정의하는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굴곡의 형태가 지금 완만한지 아니면 더 빠르게 움직이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웨이브폼이 자, 이와 같이 크게 진폭하는지 아니면 작게 진폭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진폭, 이 웨이브가 파도가 얼마나 크게 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결국 VM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얼마나 빠르게 이 파도가 다가오는지,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으로 보통 정의를 하게 되는데, 자, 주기를 t라고 했을 때, 자, 그 주기가 얼마나 빨리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요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가 있는데, 자, 오메가 t라고 되어 있는 이 자리에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함수는 자, 각도 세타가 존재하게 되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값에 시간 t를 곱하게 되면 각도 세타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뭐 디그리 단위가 있고 라디안 단위, 뭐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는 호도법이라고 배웠을 텐데요. 자, 0부터 2파이까지의 값을 가지는 라디안 값으로 표현하는지 아니면 0부터 360으로 표현되는 디그리 단위로 표현하는지에 따라서 그 표현 형태만 달라지는 것이지 각도를 표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이제 라디안 값을 가지고 이제 표시하게 될 텐데, 자, 지금 한 바퀴를, 자, 원상에서 한 바퀴를 도는 데 있어서 한 바퀴를 다 돌게 되면 2파이로 표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라디안 값을 얘기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오메가 값이라는 것이 여기 써 있듯이 뭐 각 주파수 혹은 이제 각 속도라고 표현하면 아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초당 얼마만큼의 각도를 움직이는지에 대한 자, 각도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초당 움직이는 각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을 곱하게 되면 각도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단위는 라디안 퍼 세컨드로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각함수는 2파이를 주기로 하는 주기함수죠.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연파 함수들은 일반적으로 주기함수입니다. 자, 대개의 경우 주기함수이고요. 자, 그러면 그 주기함수의 주기를 자, T라고, 캐피탈 T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기함수의 정의상,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정의에 의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시간 t의 주기 t를 더하게 된 그 값이 자, vt라고 하는 것과 같게 되면 자, 여기 이 캐피탈 T 값을 이 함수에 대한 주기로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여기 좀 복잡하니까 좀 지우고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 이 함수의 정연파 함수의 주기를 구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주기 t라고 하는 것이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오메가라고 하는 속도로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결국은 주기가 되는 거겠죠. 자, 각이 움직이는 속도가 오메가입니다. 자, 초당 오메가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한 바퀴를 도는 것이 결국은 2파이가 한 바퀴가 되는 것이고, 그 한 바퀴를 돌는데 걸리는 시간이 자, 캐피탈 T라는 거죠.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각 속도입니다. 초당 얼마만큼의 속도로 각을 움직이냐에 대한 것이고요. 자, 그리고 한 바퀴를 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2파이의 각도를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기를 정의하는 식이, 관계식이 이와 같이 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주기 t는 오메가분의 2파이 초로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동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 진동수의 경우에는 초당 얼마나 많이 진동하냐라는 것입니다. 자, 초당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냐라는 것이 결국은 진동수가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한 번 진동하는데, 다시 말하면 한 바퀴 도는데 t라고 하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움직였냐라는 것은 자, 이 1초를 t라고 하는 주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여기 캐피탈 T 대신에 여기 있는 오메가분의 2파이를 대신 넣어주게 되면 자, 2파이분의 오메가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캐피탈 T 이퀄 오메가분의 2파이라고 하는 요 관계식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뭐 상식적인 얘기로서 외웠으면 좋겠는데 자, 진동수는 1이라고 하는 1초를 지금 주기의 시간으로 나누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이퀄 2파이 f로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이제 vt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표현했을 때 진폭이라고 하는 것이 자, 간혹가다 학생들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진폭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면 한쪽이 VM이고 그 반대쪽이 당연히 마이너스 VM이겠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자, 이 VM으로서 진폭을 정의하는 것보다는 자, 그것의 절반값인 이 VM으로 정의하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 이 X축상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혹은 아래로 내려간 이 절대값을 가지고 진폭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요. 주기는 뭐 어디를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같은 값을 가지는 점이 다시 나오는 그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주기 t로서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0의 값에서부터 자, 지금 여기 0 말고요. 같은 형태가 시작되는 이 0 값을 가진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자, 오메가분의 2파이로 정의가 되어 있고 이게 결국은 주기 t에 해당되는 값이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정연파를 조금 더 일반화된
함수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을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한 것이 조금 더 일반화된 형태이고요.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다루었던 것과 지금 다루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자,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에 지금 파이라고 하는 것이 더해진 것이 이제 차이가 나겠죠. 자, 그럼 이 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 하나를 또 이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VT라고 하는 것이, 자, 진폭 VM 그리고 사인 오메가 t라고 정의된 방금 전에 우리가 봤었던 식을, 자, 2차원 평면상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원 평면상에 표현하면, 자, 지금 이런 원을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여기서 VM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원점에서부터 이 원주상까지의 거리, 다시 말하면 반지름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 반지름에 해당되는 것이 VM. 그리고 오메가 t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 이 각도죠. 지금 각도이고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에 대한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메가 t를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자, 시간이 0일 때, 자, t 이퀄 0일 때를 보겠습니다. t 이퀄 0일 때를 보면 이것은 항상, 자, 각도 0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자, 얘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 0일 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 자, 항상 지금 X축상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자, 이와 같은 각도를 가지고 이 점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한 조금 더 일반화된 경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 여기에는 이 위상이라는 것을 이제 도입하게 됩니다. 영어로는 이제 phase라고 표시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자, 위상이라는 것도 결국 각도를 표현하게 되는데, 자, 지금 이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메가 t라고 하게 되면 시간 0일 때, 자, 0의 각도를 갖게 되는데, 자,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라고 하게 되면 t 이퀄 0일 때, 자, 파이만큼의 각도를 가지고 그 점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자, 시작점을 쉬프트 시켜주는 것이 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VM 뭐 사인 2t 플러스 4분의 파이라고 하는, 자, 뒤에 붙어 있는 이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이 위상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있는 이 2라는 것이 오메가 값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각 속도는 2이고요. 자, 2 라디안 퍼 세크로 돌고 있는 것이고, 자, 시작점이 4분의 파이만큼 앞서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라디안 단위로 표현한 것이 4분의 파이. 디그리 단위로 표시한 것을 이제 45도로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위상이 이제 앞서는지, 자, 리딩이라는 것이 이제 앞선 위상을 얘기하게 되고, 레깅이라는 것이 이제 뒤처져 있는 위상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 시작점이 앞서 있는지 뒤처져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을 지금 방금 전에 그렸었던 이와 같은 그림의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자, V1t라고 하는 것은 VM1이라고 하는, 자, 지금 여기까지의 이제 거리를 VM1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알파라고 하는 각도만큼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V2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 조금 더 반지름이 크다라고 보게 되면 VM2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이 각도를 베타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위상이 빠른지 느린지에 대한 그 상대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V1t가 V2t에 비해서 위상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얘기하려면, 자, 알파라고 하는 V1의 위상에서 베타라고 하는 V2의 위상을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큼, 자, V1이 위상이 앞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V2의 기준을 보게 되면,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하게 되면 V2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각도만큼 위상이 앞선다라는 얘기고요. 자, 지금 레깅의 입장, 그러니까 뒤쳐져 있는 것의 입장에서는, 자, V1에서 V1의 입장에서 V2보다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보려면, 자,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주면 되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각도만큼 뒤쳐져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V2에서 V1을 봤을 때 V2가 V1에 비해서 얼마나 더 뒤쳐져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각도만큼 뒤쳐져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지금 시간 t에 대한 함수로 표현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1t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이누소이달 함수가 지금 이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vm이라고 하는 것이 진폭이고요. 자,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각속도, 그리고 파이가 위상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v2라고 하는 것은 지금 vm sin 오메가 t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진폭은 v1과 같고, 자, 각속도도 v1과 같습니다. 근데 위상이 자, 안 써져 있으면 자, 플러스 0이라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자, 아래쪽은 자, 위상이 0이 되는 것이고 위쪽은 위상이 파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상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자, v1t가 v2t보다 얼마만큼의 위상이 더 앞서냐를 얘기했을 때 자, 지금 우리가 그냥 위상끼리의 뭐 뭐 차로 표시하는 것은 자, 요 앞에 붙어 있는 각속도가 같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자, 어떤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자, 이런 원운동을 하고 있을 때 시간에 따라 변하는 그 위치를 얘기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시점에서 그 점이 혹은 운동하고 있는 그 함수의 식에 표현된 그 점이 어느 위치에 있냐라는 것이 결국 위상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메가 t라고 하는 값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그냥 위상끼리 뭐 페이지라고 하는 것 간의 차로서 우리가 표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다르다고 하면 지금 오메가 1t 더하기 파이 1 오메가 2t 더하기 파이 2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 자, 오메가 1과 오메가 2 값이 다르게 되죠. 그때는 자, 오메가 1t 더하기 파이 1 마이너스 오메가 2t 더하기 파이 2를 계산을 해서 나오는 값이 지금 이 둘 간의 위상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위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원운동상을 움직이는 어떤 점이 있을 때 그 점의 어떤 특정 시간에서의 이 원주상에서의 위치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뭐 파이 1에서 파이 2를 뺀다라는 개념은 자, 오메가라고 하는 값이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금 이와 같이 오메가 1t 더하기 파이 1 마이너스 오메가 2t 더하기 파이 2와 같은 형태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예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v1t는 진폭이 4 그리고 각속도가 2 그다음에 위상이 30도인 함수입니다. 자, v2는 지금 진폭이 6 그다음에 각속도는 2로 동일하네요. 그리고 자, 위상이 12도인데 자, 마이너스 12도죠. 자,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함수 모두가 자, 각속도가 동일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 이 위상의 차이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앞에 있는 각속도 부분 제외하고 뒤에 붙어 있는 그 페이즈 성분만 비교하면 되겠죠. 그래서 자, 30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2를 하게 되면 42도가 나오게 되고요. 자, V1의 위상에서 V2의 위상을 빼줬기 때문에 자, V1이 V2보다 42도 앞선 것이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삼각함수를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삼각함수 공식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배웠을 삼각함수 공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하게 많이 쓰이는 것이 여기 있는 이 삼각함수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파이는 뭐 사인과 같다. 그리고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2분의 파이는 자, 코사인 오메가 t와 같다라는 것이고요. 자, 결국은 우리가 자, 뒤에서 이제 진행할 때 자,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이라고 하는 기준을 정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제 코사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뭐 위상을 이제 계산하게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제 사인 함수의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그것을 코사인 함수의 형태로 바꾼 후에 계산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런 의미로서 지금 사인 함수를 코사인 함수로 바꾸고 코사인 함수를 사인 함수로 바꾸는 것에 대한 공식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뭐 사인 오메가 t의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는 뭐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와 같고 코사인 오메가 t의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와 같고, 자, 2파이를 주기로 가기 때문에 2파이가 더하거나 빠져도 그 값이 그대로 유지되죠. 자, 사인 오메가 t의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는 자, 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오메가 t의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는 코사인 오메가 t 값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사인 사인 변환에 관련해서 이제 예제를 보시게 되면, 자, Vm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파이로 표시되어 있고, 우리가 자, 뒤에서 이제 통일하게 될 코사인 형태로 바꾸게 되면, 거기에 자,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이것과 같은 형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알고 있으면 좋을 수 있는 삼각함수 공식들을 좀 정리를 해서 여기 적어 두었습니다. 자, 뭐 외우라는 의미는 아닌데 그래도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제 계산이 나왔을 때 이 계산을 뭐 삼각함수의 뭐 반각 공식 혹은 백악 공식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그것이 떠오를 수 있으니까요. 외우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익숙한 형태로 뭐 머릿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제 8.1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8.1을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신호, V1과 V2 두 개의 신호가 주어져 있고요. 자, 그것을 우리가 뭐 페이즈 리딩 혹은 레깅을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코사인, 사인의 형태로 서로 그 함수의 형태가 다르고요. 그리고 하나는 매그니튜드가 양수, 하나는 매그니튜드가 음수입니다. 자, 그래서 페이즈 리딩과 페이즈 레깅을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제 뭐 통일시켜 줘야 될 텐데,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 사인 형태나 혹은 코사인 형태로 통일을 시켜주고, 그리고 자, 앰플리튜드는 자, 플러스, 그러니까 지금 포지티브 앰플리튜드로 통일시켜 준 후에 이제 페이즈 리딩과 레깅을 판단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4 코사인이라고 하는 자, 매그니튜드 4이고 지금 각속도 2, 그리고 페이지가 30도를 가지는 V1이라는 신호, 그다음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매그니튜드의 자, 2라고 하는 각속도, 그리고 118도의 지금 페이지를 가지는 이제 V2라고 하는 신호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고자 하는 것은 자, 둘 다 양의 그런 매그니튜드를 가지는 양수의 매그니튜드를 가지는 그런 신호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이제 뭐 삼각함수 변환 공식 중에 자, 이와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t를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180도를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주어진 삼각함수의 식에 자, 각도 부분에 180도를 더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부분이 없어지고 자, 양의 파지티브 매그니튜드를 갖는 신호로 바뀌게 되죠. 자, 그럼 이제 V2의 신호를 파지티브 앰플리튜드를 갖는 신호로 바꾸었고요. 자, 지금 여기 표현이 잘못됐는데 코사인 형태를 사인 형태로 바꾸는 게 아니라 사인 형태를 코사인 형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2파이가 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것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웠었던 이제 삼각함수 변환 공식 중에 하나이고요. 자, 그래서 V2라고 하는 사인 함수 형태의 신호를 자, 여기서 구한 사인 함수 형태의 신호를 어, 코사인 형태로 바꿔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라고 하는 자, 마이너스 90도에 해당되는 값을 여기 적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지금 2 코사인 2t 플러스 108도가 되게 되고요. 자, V1이라고 하는 것이 2t 플러스 30도라고 하는 각도로 표시가 되고 여기가 2t 플러스 108도라고 하는 각도로 표시되기 때문에 자, V1이 V2보다 얼마나 앞섰는지, 위상이 얼마나 앞섰는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자, 이 2t 플러스 30에서 2t 플러스 108도를 빼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이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78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제 정연파 같은 경우에 자, 리니어리티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선형성을 가진다라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결국 이제 선형성을 가진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중첩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주파수가 같은, 자, 오메가 값이 같은 정연파를
합하면, 더하면, 자, 같은 주파수를 가지는 정연파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연파들 간의 합과 관련된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과 같이 A 코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신호가 있고, 거기에 B 사인 오메가 t라고 하는 신호를 더하는 형태입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봤었던 이제 삼각함수의 공식 중에, 변환 공식 중에 이제 이와 같은 것이 있었고요. 자, 뭐 이것을 이제 유도해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단 뭐 여기 있는 거를 먼저 보면요. A sin x, 그다음에 B 코사인 x라고 되어 있을 때, 자,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루트를 취하게 되면 그것이 뭐 sin x 플러스 알파, 혹은 자, 뭐 같은 매그니튜드가 있고요. 코사인 x 마이너스 알파의 형태로 우리가 풀 수 있다라는 것인데, sin 알파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정의가 되고, sin 베타는 이와 같은 형태로 정의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자, 밑변을 A, 높이를 B로 보는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했을 때 각도 세타를 가정하게 되면, 자, 지금 요 빗변이라고 하는 것의 길이는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루트에 해당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도 우리가 한번 다루었듯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의 전체의 B, 그리고 자,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의 형태로 정의가 된다는 것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요. 다시 이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자, 지금 그러니까 캐피탈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루트를 묶어주게 되면, 자, 앞부분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분의 A, 그리고 뒷부분에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전체 루트분의 B, 그리고 각각의 코사인 오메가 t, 사인 오메가 t가 곱해진 형태입니다. 자, 지금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가정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의 A라고 하는 것이 여기 쓰여져 있죠. 자, 즉 이게 코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물론 지금 끼인 각이 세타인 이와 같은 삼각형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자,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루트의 뭐 B라고 하는 것은 여기 사인 세타와 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각각을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로 정의한 후에, 자, 바꿔주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식이 정의가 되게 되죠. 자, 보시면 코사인 곱하기 코사인 더하기 사인 곱하기 사인의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이러한 수식을, 관계식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지금 이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바꿔주게 되면, 자,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로 정의가 되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세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세타 값이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세타라는 것은 앞에서도 봤듯이 탄젠트 세타를 우리가 a분의 b로서 정의할 수 있고요. 그러면 세타라고 하는 것은 자, 아크 탄젠트의 뭐 a분의 b로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정의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제 8.2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8.2는 자, 페이즈 앵글을 구하라 라는 얘기고요. 자, 마이너스 5 코사인 3t 플러스 12 사인 3t라는 신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위상을 우리가 구하려면 이 두 개의 신호를 하나의 신호로 합한 후에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다루었었던 혹은 유도했었던 그 공식이 여기 쓰여져 있고요. 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뭐 a에 해당하는 값을 뭐 5라고 보고, 지금 마이너스 5라고 보고, b에 해당되는 값을 12, 그 다음에 오메가에 해당되는 값을 지금 3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이 수식에 지금 A 대신에 마이너스 5, B 대신에 12, 그 다음에 오메가 대신에 3의 값을 대입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5제곱 더하기 12의 제곱의 전체 루트 곱하기 5제곱 더하기 12제곱의 전체 루트의 마이너스 5 코사인 3t, 그리고 5제곱 더하기 12제곱의 전체 루트의 루트분의 12, 그리고 사인 3t가 곱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뭐 중간 과정이 있는데 이것을 생략하고, 자, 마지막 요 수칙을 갖고 오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세타 값을 우리가 이제 알면 그것이 이제 위상이 될 텐데, 이 세타 값은 자,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자, 그러니까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5분의 12로 정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진행하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아마 좀 정리가 잘 되어야 이 다음 강의를 듣는데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8.2절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